그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되었다. 나는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딴 산속에 위치한 펜션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그 펜션은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오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기대하며 큰 고민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첫날 우리는 즐겁게 바비큐 파티를 하고 산속에서의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펜션 거실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그 제안은 적절해 보였고 우리는 차례로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침내 내 차례가 되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 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등산로에 대한 전설이야. 그 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산 가까이로 이어진다고 해. 과거에 그 길을 따라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종종 실종되었대. 실종된 사람들은 언제나 한밤중에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 친구들은 흥미진진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잃어버린 혼의 길이라고 불렀어. 그 길은 대개 밤에 자주 남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씨에 나타난다고 해. 누구든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그곳에 발을 들인 자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비밀을 풀지 못했다고 해.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우리는 순간 멈칫했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농담으로 우리도 그 길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그 후 우리는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잘 수 없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걸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하지만 바깥은 어두운 나무들만이 서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몇몇 친구들은 나를 놀리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몇몇은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우리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그 등산로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야기는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다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끝내 그 길을 찾는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펜션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그 산속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그날 밤 이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그곳에서의 기억은 종종 떠오르곤 했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그 산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한 탐험가가 그 등산로를 찾아가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상하면서도 몽환적인 풍경이 담겨 있었고 산속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형상이 그림자처럼 찍혀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급히 창문을 닫았다. 그 이후로도 나는 그 펜션과 산에 대해 종종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는 항상 이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깨어나면 항상 뒤척이며 그저 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무서운 이야기에 귀결이 내 삶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제는 다시 그곳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산속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잃어버린 혼의 길을 스쳤던 건지도 모른다. 이 글은 순전히 허구의 이야기이며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근교에 위치한 청계산은 많은 등산객과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어느 한편 구석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한적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의 끝에는 오래된 하얀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5명의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모든 창문이 위로 닫혀 있고 밤이 되면 희미한 촛불 같은 빛이 창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굴리는 발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죠. 학생들은 흔히 듣는 무서운 이야기려니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곳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일행은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각자 플래시를 준비하고 집에 얽힌 소문들을 녹음하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저녁 비교적 날씨가 맑은 날 청계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조금 들어가자 평소에 잘 보지 않던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고 그들은 그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게 느껴졌지만 아직까지는 웃고 얘기하며 걸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점점 하늘은 어두워지고 주변은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하얀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실상은 소문보다 훨씬 음산해 보였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내벽, 어딘가 삐뚤어져 있는 창문들, 그리고 정적이 감도는 주변. 대범한 리더격인 윤호는 먼저 플래시를 켜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어두웠으며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살짝 골이 튀어나온 마루가 밟히면서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높은 천장과 긴 복도를 따라 몇 개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도서관처럼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책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죠. 그때 창문으로 짙은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희미한 빛이 무언가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방으로 이동하던 찰나 뒤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툭하고 벽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모두 긴장하여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기분이 나빠져 빠르게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허공을 떠다니듯 천천히 다가왔고 갑작스러운 추위가 그들의 몸을 감쌌습니다. 윤호는 친구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문을 열고 빠져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솔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면서도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산 아래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후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에서의 경험은 너무도 생생했고 이후로 그 누구도 다시는 청계산의 그 하얀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학생들은 인터넷에 그날의 경험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얀 집은 청계산 어딘가에 존재하며 호기심 많은 이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신비롭고 무서운 장소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대학생인 나영은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도서관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그녀는 조용한 환경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되었고 도서관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나영은 과제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다. 도서관에서 나와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왠지 모를 오싹한 느낌이 스쳤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캠퍼스의 가로등은 고장 난 곳이 많아 은은한 달빛에 의존해야 했고 매미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게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돌 때쯤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 뒤를 스쳐 지나간 느낌이었다. 정말 아무도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았지만 적막한 캠퍼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화면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에 조심해 라는 짧고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얼른 핸드폰을 끄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심이 엄습해왔고 나영은 뛰기 시작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그녀는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러다 우편함에 꽂힌 작은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니 역시나 익명의 글씨로 잘 있었어?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핸드폰을 꺼내 경비실 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렀다. 곧이어 울려 퍼지는 초인종 소리에 나영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이번에는 문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경비원입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나영은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지만 조작하는 손이 너무 떨렸다. 다시 현관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또 다른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이번엔 문을 열어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잠깐 멈칫하던 그녀는 자신이 전화를 걸려던 것을 상기하며 재빨리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전화를 받은 경비 아저씨는 놀란 목소리로 지금 그 아파트 단지의 모든 경비원이 야근을 나가 있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문 밖의 소리는 어느새 조용해졌다. 그녀는 극도로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는 이상하게도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은 흰 손수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후 나영은 그날 밤의 섬뜩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어느 낯선 날 밤에 체험하게 된 이유 모를 공포로 남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녀의 핸드폰에는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잘 자 라는 메시지가 도착하곤 했다. 나영은 그 메시지를 지울 수도 답장할 수도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현실처럼 생생한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떠돌았고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조차 그 낯선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